흡연자분들이 금연을 결심하고 일반적으로 시도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전자담배나 니코틴 대체제,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받는 금연약물 등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일반적인 금연법들의 실제 효과는 어떨까요? 잠깐 참게 하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금연 효과는 사기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결과가 참담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객관적인 통계 자료인 연도별 국가 금연사업 이용자 수, 흡연율 현황, 그리고 담배 판매량 등을 분석하여 그 이유를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먼저 흡연자들이 가장 많이 의존하는 전자담배, 니코틴 대체제, 금연약물을 사용하고도 왜 대부분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을 이용한 약물요법입니다. 부프로피온은 원래 우울증 치료제지만 금연 보조제로도 쓰이는데요. 뇌에서 도파민을 증가시켜 금단 증상과 흡연 욕구를 줄여주는 원리입니다. 또 바레니클린은 국가 금연 치료 사업의 약 90%를 차지하는 약물로 흔히 챔픽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약은 니코틴이 뇌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여 담배를 피워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둘째,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서 주로 사용하는 니코틴 대체 요법입니다. 패치, 껌, 사탕 등의 형태로 피부나 구강점막을 통해 니코틴을 외부에서 공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셋째, 니코틴이 함유된 액상형 또는 관련형 전자담배입니다.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인식,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분이 전자담배를 금연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전자담배 역시 각종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암과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냄새가 없다는 이유로 더 자주 피우게 되어 일반 담배보다 더 많은 니코틴에 중독될 위험이 큽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든 담배의 한 종류일 뿐 절대로 금연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금연약물과 국가사업의 실제 효과를 통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얼마나 많은 예산이 쓰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했는지 보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현황을 보면 2014년에 228억 원이던 금연 예산은 담배값 인상 이후인 2015년에 약 2,500억 원으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후 매년 2,500억 원 수준을 유지하여 4년 동안 무려 약 1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금연사업 이용자 수 또한 4년간 약 450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둘째, 질병관리본부의 연도별 성인 흡연율 변화입니다. 2015년 담배값 인상 직후에는 흡연율이 다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자세히 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흡연율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이 확인됩니다. 1조 원의 예산을 쓰고 450만 명이 사업에 참여했는데도 흡연율이 요지부동이라는 것은 국가 금연 사업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암,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중증 환자 중 절반은 여전히 흡연을 지속합니다. 담배의 무서운 중독성 때문에 매년 약 6만 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통계상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성인 흡연자 감소수는 약 25만 명 정도로 집계됩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인 4년 동안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약 24만 명에 달합니다. 이 수치를 비교해보면 4년간 줄어든 흡연자 수는 담배를 끊어서가 아니라 사망으로 인해 자연 감소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일각에서는 청소년 흡연율이 높아져서 신규 성인 흡연자가 유입되었기 때문에 전체 비율이 안 줄어든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담배 판매량 통계를 보면 반박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담배 시장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담배 판매량은 2015년 33억 갑에서 2016년 37억 갑으로 늘었고 2017년과 2018년에도 각각 35억 갑을 기록하며 평균 35억 갑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전자담배의 비중입니다.
전체 판매량 중 전자담배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2.2%에서 2018년 9.6%, 2019년에는 11.1%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흡연자가 건강이나 냄새 때문에 일반 담배에서 전자담배로 갈아탔지만 결국 담배의 종류만 바뀌었을 뿐 금연이라는 결과는 얻지 못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재정리해보면 예산 집행의 문제점이 더욱 드러납니다. 금연 치료 사업의 핵심인 챔픽스 같은 금연 약물에는 2015년 94억 원, 2016년 392억 원, 2017년에는 508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금연의약품 집행비의 약 98%에 달합니다. 보건소에서 주로 쓰는 니코틴 패치나 껌 같은 보조제 예산도 2015년 58억 원에서 2017년 98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약물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금연 효과의 지표인 흡연율 감소와 담배 판매량 감소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즉, 많은 사람이 약물을 썼지만 장기적인 금연 효과는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실제로 정부 기관들조차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감사원의 국가 금연지원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무분별한 중복 참여와 방만한 예산 사용 등 사업이 총체적 난국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업 간의 연계가 부족하고 보건소와 건강보험 지원 사업의 추진 실태가 부정적이라는 평가였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역시 2017년 결산 분석 자료에서 연간 1,0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쓰면서도 실제 금연 효과는 제대로 확인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업의 규모만 늘렸지 가장 중요한 참가자의 실제 금연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확인된 보건복지부 온라인 금연 프로그램 참가자의 1년 후 금연 성공률은 남자가 고작 3.5%, 여자는 1.3%에 불과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흡연율 통계와 기획재정부의 담배 판매량 자료를 종합해본 결론은 명확합니다. 지난 4년간 1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쓰고 450만 명이 국가 금연 사업을 이용했지만 실질적인 금연 효과는 없었습니다. 이는 현재 주류를 이루는 니코틴 대체 요법과 금연, 약물 요법이 장기적인 금연 유지에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부작용이 없고 비용도 적게 들면서 흡연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금연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마인드 리셋과 같은 금연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흘만 잘 견디면 정말 절반이나 금연에 성공할까요? 사실이 아니라면 실제 금연 성공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MBC 뉴스에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지역 금연 클리닉 등록자들의 금연 성공률은 무려 53%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흘만 잘 넘기면 절반가량이 금연에 성공한다는 논리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자료가 뉴스에까지 나왔는지 의문입니다. 만약 이 금연 성공률이 사실이라면 현재 성인 흡연율과 담배 판매량은 급격히 감소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연도별 흡연율 통계와 기획재정부의 담배 판매량 자료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정부는 막대한 금연 예산을 쏟아부었고 국가 금연 지원 사업 이용자 또한 지난 4년간 약 450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성인 흡연율과 담배 판매량이 줄어드는 실질적 금연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금연 후 3일 정도가 지나면 체내 니코틴은 모두 빠져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니코틴은 체외로 빨리 배출되는 마약이기 때문입니다. 담배를 피운 후 6시간이면 혈중 니코틴의 97%가 배출되고 3일 후면 몸에 니코틴은 거의 남지 않게 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몸에서 니코틴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흡연 욕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적인 금연을 위해서는 금단 현상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니코틴 중독의 금단 증상에 대해
신체적인 고통만 생각하고 정작 중요한 정신적인 부분은 간과합니다. 사실 신체적인 금단 증상은 매우 미약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흡연자가 금연할 때 느끼는 우울, 불안, 초조, 짜증, 예민함 같은 감정들은 대부분 정신적인 금단 증상입니다. 이것은 내게 소중한 담배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발상에서 오는 우울감이자 박탈감입니다. 모든 중독의 99%는 바로 이 정신적인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흡연 욕구는 인식의 문제이지 금연 기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금연은 단순한 참기가 아니라 생각의 전환입니다. 담배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3일은커녕 1년, 10년 뒤에도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됩니다. 실제로 1년 정도가 지나면 신체적인 니코틴 중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5년, 10년 후에 다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죠. 대다수의 흡연자는 금연 초반일, 2주일 정도는 의지로 꾹 참으며 버팁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의지는 약해지고 마음속에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굳이 왜 담배를 끊어야 하지? 인생에 낙도 없는데 이렇게 힘들게 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결국 금연을 손해보는 일이라고 느끼게 되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해? 라는 억울함 때문에 대다수가 금연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니코틴 패치, 껌, 사탕. 금연을 돕는다는 이 니코틴 대체제들을 왜 사용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니코틴은 아주 극소량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맹독성 물질입니다. 둘째, 지구상에 존재하는 마약 중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이고 가장 중독성이 강한 마약입니다. 셋째, 이미 마약에 중독된 사람에게 또다시 마약 물질을 주입하는 방식이라 금연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독성입니다. 니코틴은 상온에서 무색의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니코틴 원액 단 10ml만으로도 무려 165명을 살상할 수 있을 만큼 독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강력한 독성 때문에 살인이나 자살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액상 전자담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액상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니코틴은 주로 담배를 피우는 과정에서 호흡기 점막을 통해 흡수되지만 피부 점막으로도 흡수되어 말초신경계에 악영향을 줍니다. 대뇌와 호흡 중추를 흥분시키며 다량 흡수 시에는 오히려 중추신경계를 억제해 마비시킵니다. 성인 치사량이 불과 20에서 160mg 정도밖에 되지 않는 무서운 물질입니다. 다음은 중독성입니다. 담배는 우리가 흔히 아는 마약인 코카인이나 헤로인보다도 중독성이 더 높습니다. 이 지독한 중독성 때문에 본인의 의지만으로 금연에 성공할 확률은 고작 3% 미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통계를 보면 참혹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흡연으로 인해 매일 159명, 연간 약 6만 명의 소중한 생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600만 명 이상이 사망합니다. 흡연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시대의 최악의 질병입니다. 심지어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 국내 연구진이 심내혈관 질환을 겪은 1,700여 명을 분석해봤습니다. 죽다 살아난 뇌졸중, 심근경색 환자의 절반이 여전히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암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암 진단을 받고도 53%가 계속 담배를 피웁니다. 이것이 바로 니코틴 중독의 실체입니다. 경제적인 손실도 막대합니다. 생산성 감소, 담배 구입비, 의료비 증가 등으로 인해 흡연자 1인당 매년 약 1,3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해치고 매년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벌여가며 담배를 피워서 얻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니코틴 패치나 껌은 도움이 될까요? SBS 뉴스에 보도된 미국 하버드대 보건대학원의 연구를 봅시다. 최근 금연을 시도한 787명을 추적 조사했더니 금연 보조제를 사용한 사람이나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나 재흡연율이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버드대 측은 금연 껌이나 패치 등 니코틴이 포함된 보조제는
장기적인 금연에 전혀 효과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금연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대체용품은 사실 담배를 끊기 더 어렵게 만듭니다. 담배 대신 니코틴을 몸에 넣어주면 뇌는 나는 지금 무언가를 희생하고 참고 있다는 생각을 영구화시킵니다. 이것은 마치 끝없이 담배를 갈망하는 것처럼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텅 빈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람이 결국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 상실감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달음입니다. 담배는 그 텅 빈 느낌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담배가 그 텅 빈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담배를 끊어서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인식을 바꾸는 마인드 리셋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고통 없이 행복한 비흡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담배 중독의 주범은 니코틴이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니코틴 문제만 해결하면 여러분의 그 지긋지긋한 흡연 욕구가 정말 사라질까요? 이것이 얼마나 거대한 착각인지 지금부터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흡연 욕구는 도대체 언제 생길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1번, 몸에 니코틴이 일정량 남아있을 때 생긴다. 2번, 몸에서 니코틴이 빠져나갈 때 생긴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둘 다 정답이 아닙니다. 먼저 1번, 내 몸에 니코틴이 있어서 피우고 싶다. 이 말이 왜 틀렸는지 확인해보죠.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30년 내내 하루 2갑씩 담배를 피우는 할아버지와 함께 산 할머니가 있다고 칩시다. 30년간 간접 흡연에 노출된 할머니의 혈액을 검사하면 흡연자와 비슷한 수준의 니코틴이 검출됩니다. 즉, 할머니 몸속에도 분명 니코틴이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할머니가 흡연 욕구를 느낄까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욕구는커녕 담배를 혐오하실 겁니다. 결국 몸에 니코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흡연 욕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2번, 니코틴이 빠져나갈 때 금단현상으로 피우고 싶다. 이것도 따져봅시다. 니코틴은 반응도 빠르지만 배출도 굉장히 빠릅니다. 담배를 피운 지 1시간이면 체내 니코틴의 절반이 사라지고 6시간이면 97%가 빠져나갑니다. 3일이 지나면 혈액에서, 일주일이면 소변에서도 니코틴은 완전히 검출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3일 동안 꾹 참아서 몸속 니코틴을 다 빼냈다고 칩시다. 그럼 담배 생각이 안 나야 정상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미치도록 피우고 싶습니다. 이때 니코틴 패치를 붙인다고 욕구가 사라지던가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전혀 아니라는 것을요. 결국 몸에서 니코틴이 빠져나가는 것과 흡연 욕구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욕구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니코틴의 역할은 아주 미약합니다. 진짜 범인은 바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금연의 핵심은 흡연 욕구를 니코틴이 만드는가 아니면 내 생각이 만드는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금연은 평생 탈출할 수 없는 미로가 됩니다. 흡연 욕구의 99%는 신체가 아닌 정신적인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약물이나 패치로 해결하려 하지만 그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여러분이 금연을 결심했을 때 진짜 힘든 건 신체적 고통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두려움 때문입니다. 담배를 끊으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지? 술자리가 재미없어지면 어쩌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해서 일을 망치면 어떡해? 내 친구 같던 담배가 없으면 인생이 무슨 낙이 있나? 이 막연한 두려움. 담배 없는 인생은 불행할 것이라는 이 잘못된 믿음이 여러분을 좌절하게 만드는 진짜 원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허상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기에 올바른 교육과 이해를 통해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마인드 리셋 금연은 바로 이 막연한 두려움을 제거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여기엔 마법이나 신비한 주문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교육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꿉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참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담배 생각이 나더라도 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자유를 얻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확신을 갖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의지력으로 억지로 참으며 고통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비흡연자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금연 시도가 꽤 비슷한 패턴으로 실패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흡연자들의 심리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그 과정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금연 실패의 5단계 패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한 의지의 단계입니다. 모처럼 굳게 마음을 먹고 금연을 결심하는 시기죠. 이번에야말로 꼭 성공한다. 스스로 다짐하며 하루, 이틀, 사흘을 넘기다 보면 제법 자신감이 붙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금연의 이득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담배를 끊으니 몸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돈은 얼마나 아꼈는지 계산해보며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담배에 쏟아부은 시간과 건강,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생각하면 지난날이 후회되면서도 달라진 현재 모습에 행복해하죠. 하지만 곧 세 번째, 의심의 단계가 찾아옵니다. 시작은 아주 사소하고 때로는 황당한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왜 아직도 피우고 싶지? 이대로 평생 참을 수 있을까? 담배가 없으니 술자리도 사회생활도 재미가 없네. 이렇게 평생 사는 건 너무 우울하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괜히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가 단지 담배를 피우지 않아서 생긴 것만 같죠. 급기야 뇌는 위험한 제안을 합니다. 막상 끊어보니 별거 아니잖아. 끊는 법을 알았으니까 딱 한 대만 피우고 다시 제대로 끊어볼까? 네 번째는 핑계를 찾는 단계입니다. 이미 심리 깊은 곳에서는 담배가 다시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명분이 필요할 뿐이죠. 금단 증상이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었어.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예민해졌잖아. 주변 사람한테 짜증내느니 차라리 피우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중요한 업무가 끝날 때까지만 피우고 다시 끊자. 그렇게 스스로 납득할 만한 그럴듯한 핑계를 찾아냅니다. 결국 다섯 번째, 실패의 단계에 도달합니다. 다시 담배를 물고 나서는 다양한 합리화를 시작하죠. 이번엔 시기가 너무 안 좋았어. 그래도 이번에 어떻게 끊는지 알게 됐잖아. 다음엔 진짜 제대로 할 수 있을 거야. 금연을 시작하고 2, 3주만 지나면 어떻게든 다시 담배를 피울 핑곗거리를 찾아내는 모습. 어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흡연자들은 담배를 끊는 고통보다 다시 피우는 행동을 정당화함으로써 뇌의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사고는 바뀔 수 있습니다. 금연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담배에 대한 생각의 문제입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과 흡연자 사이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유사점을 이해하려면 먼저 인지부조화라는 심리학 이론을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인지부조화란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억지로 그 선택이 옳았다고 믿어버리는 현상입니다. 명백한 판단 착오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이죠. 미국의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1950년대에 아주 기이한 사건을 목격합니다. 당시 한 사이비 종교 교주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조만간 대홍수가 닥쳐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오직 나를 믿고 따르는 신도들만이 비행 접시를 타고 구출될 것이다. 이 말을 믿은 사람들은 전 재산을 교주에게 바치고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교주가 예언한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만 이어졌습니다. 비행 접시도 홍수도 없었죠.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기꾼 교주에게 분노했겠죠? 하지만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교주는 뻔뻔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믿음 덕분에 신이 감동하여 세계 멸망을 막아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신도들은 이 말을 듣고 환호하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강력하게 교주를 믿기 시작했죠. 누가 봐도 사기인 상황에서 그들은 왜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현상을 가장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솝 우화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입니다.
여우가 나무에 매달린 탐스러운 포도를 따먹으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실패하고 말죠. 이때 여우는 포도를 먹고 싶은 마음과 따먹지 못한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지 부조화입니다. 이 불편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 여우는 현실을 인정하는 대신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저 포도는 분명 덜 익어서 아주 실 거야. 줘도 안 먹어. 이렇게 핑계를 대며 실패를 정당화하는 것이죠. 이런 자기 합리화는 다이어트 실패나 알코올 중독, 그리고 니코틴 중독 과정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기분 좋게 마시는 술은 약이다라는 말처럼 말이죠. 흡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죄책감과 자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시도합니다. 첫째, 스트레스 해소엔 담배만 한 개 없어. 둘째, 지금 피우는 딱 한 개비 정도는 별 문제 없을 거야. 셋째, 금연에서 스트레스 받고 살찌느니 피우는 게 건강에 더 나아. 심지어는 담배 끊는 독한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라잖아. 대부분의 흡연자는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일치시키기 위해 담배를 끊는 행동을 선택하기보다 흡연을 정당화하는 생각을 선택합니다. 담배가 폐암을 비롯해 수많은 병을 일으킨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금연이 그토록 힘든 진짜 이유는 지금도 당신의 머릿속에서 속삭이는 교묘한 자기 합리화 때문입니다.